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67세 남성 그 피의자로부터 흉기로 이 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이 딱 3일째입니다. 3일째. 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화, 수, 목,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3일째입니다. 근데 3일째인 오늘 서울대 병원이 조금 전에 언론 브리핑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황은 지금 상태는 이러합니다. 등등의 발표를 했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했잖아요. 자, 서울대 병원의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좌측의 목 빗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 근육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송목 정맥이 앞부분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많이 보여 있었습니다. 송목 정맥을 1차 봉합하여 혈관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입니다. 지금 브리핑을 한 저 의사가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한 2시간 좀 넘는 수술을 직접 했던 의사랍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민 최고?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의사가 이제 브리핑을 한 건데 이 서울대병원 쪽의 브리핑은 오늘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짜 뉴스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진 측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가짜 뉴스들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희망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료진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들을 특히 수술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상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한 만큼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런 음모론이 완벽하게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의사가 설명한 것 중에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뭡니까? 상당히 이게 좀 위험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행히 이제 뭐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 기도나 식도 손상은 없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송목 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다 이런 설명들을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시행된 혈관 재건술이라는 수술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었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다라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처음에 왜 병원 측에서 브리핑을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한 의료 정보를 노출하기가 어려워서 환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병원에서 브리핑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회복되면서 동의를 구하고 진행된 브리핑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를 직접 수술했던 의사의 브리핑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대목은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 부분이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혈관 재건술을 한 뒤에는 중환자실을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혈전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장기의 손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위에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좀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군요.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사건 발생 3일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병원 측에 궁금한 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기자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째인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수술한 서울대 병원 측에서 첫 브리핑을 한 것인데 최소영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늦었다고 봐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게 지금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제1야당 대표 같은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은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저는 공적 정보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은 뭐 개인의 뭐 가족 동의 이런 것보다도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대표 시절에 피습당했을 때 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브리핑룸 설치해서 실시간 거의 브리핑을 했거든요. 예.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병원이 조금 좀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까 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질문도 받지 않는 건 질문 받아야죠. 왜냐하면 집도한 의사가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앞으로 있을 이 일이라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받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서울대병원이 무슨 개인정보라는 이유는 들었습니다만 이제 가족도 동의했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안위와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회복가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저는 거의 우리가 공인에 준하는 공적 정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서울대병원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이제 2, 3주 더 입원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성실한 브리핑과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자, 지금도 자막에 보세요. 브리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피습 사건 발생 3일째 병원 첫 공식 브리핑.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보면은 뭐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직접 이재명 대표를 수술한 의사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오케이, 좋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저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갔습니다. 이유는 기자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3일째니까 얼마나 그동안 이 피습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겠습니까? 막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질문은 안 돼요. 그 질문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적인 브리핑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경찰도요. 예. 경찰도 이제 범행 동기를 공개 불가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이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공인 중에 공인이잖아요. 근데 범행 동기를 아마 이제 범죄자가 진술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경찰은 공개 불가하다. 예.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 봐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공개 진술 그대로 공개해야지 이걸 안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일반 환자가 아니잖아요. 예. 일반 환자가 공인 중에 공인이면 국민들을 알 권리 때문에 저는 당연히 브리핑도 해야 되고 질문을 받아야죠. 질문 받아야 된다. 뭐가 이게 서울대 부담돼서 이게 질문을 왜 안 받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다 보니 강청이라고 있잖아요. 예. 강청이가 누굽니까? 영입 인사인데 의사입니다. 민주당 영입 인사. 예. 이분이 나서가지고 이분은 직접 환자 상태를 수술하거나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류상의 기록만 보고 뭐 가짜뉴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인이 마치 수술 의사인 것처럼 브리핑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잖아요. 좀 기다리지 않고. 따라서는 지금이라도 이게 서울대가요. 기자들 질문이나 투명하게 모든 걸 밝혀야 된다 봅니다. 지금 서정업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목소리를 하나 들을게요. 뭐냐면 민주당의 영입 인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어제 병원에서는 브리핑을 안 하니까 이 강청희 전 부회장이 대신 나서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랑 보건당국이 처음에 수술을 표현을 할 때 1cm 열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학적인 판단에 따르면 그거는 1cm 손상은 전혀 아니고요. 수술장에서 정확히 측정한 것도 1.4cm가 나오고 육안으로 봤을 때 대개 2cm의 창상 내지는 자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칼에 의해서 가격당해서 생긴 상처기 때문에 열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즈도 축소하는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민주당 아마 영입인사 5호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나왔죠. 아니 왜 병원 측에서 직접 서울대 병원에서 브리핑을 안 하고 민주당이 대신 하는 겁니까? 직접 수술을 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케어하고 있는 병원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좀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3일째인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안 받았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아마도 조심스럽게 이런 예측을 해봐요. 제가 이게 사건이 났을 때 브리핑에 대해서 비서실에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에도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인데 뭐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네. 근데 아마 추측건데 추측컨대. 그 서울대학교 병원은 국립대학 병원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 교육위의 감사 대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본인들의 발언이 잘못 추측되고 확산되어 가지고 어떤 정치권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판단을 좀 해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치권 인사들이야 뭐 TV 앞에 서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지만 또 의사들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벌써 3일도 안 됐는데 뭐 왜 헬기를 타고 갔느니 상처의 크기가 몇 센치니 이런 막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원 측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환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했던 과정을 했던 필요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 환자의 상태는 의사에게 수사의 상황은 경찰에게 이렇게 정확히 물어서 경찰도 빨리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해소를 해줘서 더 이상 가짜 뉴스라든가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대병원의 브리핑 내용을 좀 짚어드렸고요.